자, 보시게요. 뭐 방학 때도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다가 보자고. 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이게 공간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길이랑 각을 다루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자, 길이 같은 것도 우리가 평면에서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끝에서 끝까지 길이를 재면 되는데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서 점처럼 보여. 그럼 이때는 길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길이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간에서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길이나 각도 이런 것들이 다 틀어져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영역은 어디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아놓고 이거에 근거해서 뭐 길이를 재든 각을 재든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사실 길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각에 대한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각을 구하는 거랑 뭐랑은 다르냐면 누구시지? 누구 거죠? 네? 준아가 여기 아닌가? 준아. 아니요. 네, 장준환 아닙니다. 아직. 이 아이 끝난 아이들입니다. 미적분 남아있는 아이들. 네. 어이! 미리 예고했다, 이번에. 자. 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이거랑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 그지? 만나야 되는데 그럼 꼬인위치에 있는 애들은 그럼 각을 못 구합니까? 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만나도록 해놓고 각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공간에서 구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교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꼬인위치에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평행 이동까지 시켜서 교점이 있도록 만든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같은 것들에서는 추가로 그림을 더 그린다 라는 방식들도 선택하게 됩니다. 뭐가 됐건 어쨌든 뭐 할 수 있게끔 교점을 알아볼 수 있게끔 교점이 표현될 수 있게끔 그림을 표현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글씨가 왜 이래? 다른 직선에 무엇을 내리냐면 수선에 발을 내려줘요. 수선에 발을 내려주게 되면 이때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교점을 기준으로 끼고 있는 각을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 하겠다는 거냐면 만나게끔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여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든 이 직선이든 어디든 관계없어. 한 직선에서 반대편 직선에다 뭘 내리는 거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서 요 삼각형에서 교점을 끼고 있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 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육면체인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각들이 있단 말이야. 누가 몇 도인지 알아보기 힘든 각들. 여기에서 어떻게 생겼을 때냐면 이 점이랑 연결해서 요렇게 생기는 이 모서리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해서 요렇게 그어져 있는 이런 모서리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무엇을 구해라? 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게 그림상으로 예쁘게 표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그림을 추가로 더 갖다가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추가로 더 갖다 붙여서 얘를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붙여서 그림을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노란색이랑 누구랑 평행한 거냐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아이랑 어쨌든 한 면에 밑면에 대각선이니까 이 노란색과 노란색은 그림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됐구나. 평행입니다. 알겠습니까? 평행입니다. 그래서 얘네 여기에 생기는 요 면의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의 면 자체가 평행하니까 여기에 대각선이랑 얘랑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요 삼각형에서 뭘 찾는 거냐면 여기에 교점을 끼고 있는 요 각을 구해주시면 요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시에 뭐다? 평행 이동이나 그림을 추가로 그리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할게요. 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데 각을 구할 때는 삼각함수 활용해서 해봤지만 각을 구할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중요합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길이의 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무엇과는 무관하냐면 길이는 고정값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사면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 거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모서리랑 그 다음에 자 이쪽 모서리를 4등분하는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 잡아서 얘랑 요렇게 연결해요. 자, 이 상태에서 노란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또는 그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정육면체가 아닐 경우에는 그림을 추가로 그래서 붙인다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도형 자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차피 길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나서 만나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입체 안에서 만나게끔 정리를 해볼 건데 정사면체면 아니고 정삼각형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4등분 하게 되면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4등분 시켜준 다음에 파란색을 뭐 하는 거지?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파란색이 이렇게 돼도 평행할 거고 이렇게 돼도 평행하겠죠? 이렇게 와도 평행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모서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누구랑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생기는 요 각에 대한 것을 구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만 그려보면 자, 요 과정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가 파란색 모서리 색깔 다시 구분해 줄게요. 여기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에 빨간색 이렇게 있어. 내가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 그림에서는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그림을 추가로 더 그리는 거야. 공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더 그려줍니다. 이런 걸 제가 뭐라 했었냐면 평면화 또는 구체화라고 해서 실제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려줘요. 이렇게 되면 자 내가 요 한 변 길이를 4a다 라고 했을 때 왜 4a란 거야? 계산하기 편하려고 한 거야. 얘를 4a를 잡으면 이 파란색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a다.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 노란색 길이는 다시 삼각형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몇 a이고 3a이고 이쪽이 4a인 상태에서 여기는 3분의 파이다. 요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를 구하시면 돼? 이쪽 길이를 나타내시면 돼. 그럼 당연히 뭐로 표현되겠어?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거고요. 빨간색 그림은, 자, 밑면에서 얘를 봤을 때, 빨간색이랑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길이가 뭐 하겠지? 같겠지. 이게 같은 게 왜 같아야 되냐면, 빨간색은 밑면을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이쪽 편을 4등분해서 얘랑 연결한 거 이게 빨간색이잖아. 그치? 이게 노란색 나타낸 거랑 같은 과정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은 길이가 같더라. 즉 얘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했던 각 세타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나타내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사실 나타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각을 구하는 기준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2차 곡선 빨리 좀 숫자를 확 줄여준 거니까 차근히 연습을 좀 해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A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3, 3이에요. 자, 이때 AG랑 그 다음에 DC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나게끔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되겠지?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자, AG랑 DC랑 만나게끔 누구를 평행이동시키자? 대각선보다는 DC를 평행이동시키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DC를 어디로 평행이동시킨다? AB로 평행이동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각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각도는 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이 도형 보는 게 조금 연습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얘가 직각삼각형인 것도 볼 수 있겠으나, 안 될 때는 일단 길이만 잘 구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 B 요렇게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어디까지 만들어? 요까지 같이 연결해서 요 삼각형에서 어디에 대한 각을 구하자?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루는 각을 구하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값 구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13번도 이거를 뭐 왼쪽으로 더 붙일지 오른쪽으로 더 붙일지 위로 더 붙일지 아래쪽으로 더 붙일지 해서 어쨌든 무엇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평행 이동시켜서 교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같은 느낌으로다가 쪽쪽쪽쪽쪽쪽쪽 연습해 오시면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어디로 하나 해볼 거냐면 16번 하나만 해볼게요. 16번. 아니, 안 해요. 16번이 이거보다 쉽죠? 와우. 나의 안배. 맞지? 16번. 네, 그래서 189번까지 시간은 8분 드릴게요. 8분. 8분 너무 적나? 아니, 근데 몇 개 안 돼. 9번부터잖아. 아니네, 10번부터네. 뭐야, 10번부터 7문제 푸는데 8분? 너무 사치다. 7분으로 하자. 고. 아까 그거 답 안 불렀구나. 1번부터 답 불러줄게. 10번까지, 16번까지 빨리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과제가 다 없는 상태로 간다면, 그렇다면 수능 특강을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와우. 오늘 너무 마음이 상처 입었다. 자, 안 되면 빨리 불러요.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부러 이게 한 번에 쭉 하면 애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 헷갈려서. 그래서 끊어서 하는 거니까 빨리 질문해. 뭐야? 예고하라며. 예고하고 폭. 빠박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 야, 안 보이나? 어떤 게? 야, A씨랑 DG랑 그림을 더 그리란 말이야. 그런데 풀이 똑바로 쓰라 했지. 이제 깨끗하게 글씨도 짜쓰기. 누구한테 배웠냐? 혹시 나냐? 아, 역시 난가. 내 손만 닿으면 놀래네. 뭐가 잘 안 돼? 어디로? AC. 아니, A씨는 왜 이렇게 커? A씨가 여기 모서리 안에서 입체 안에서 생각하자고. A씨가 요거잖아. 이걸
D. 그럼 D지를 어디로 옮기면 되겠어? AF로 옮기면 되겠지, 짜스가. 아. 그지? 네. AC, AF. 그러면 누구까지? 90도? FC까지 연결하면, FC까지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이니? 그렇지. AC, 이게 AC랑 DG랑 DG, 여러분 그 10번에 2번은 DG를 평행 이동시켜서 AF로 보내는 거예요. DG를 AF로. 그치? 그럼 F랑 C랑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 느낌 가는 대로 왠지 이렇게 생겼는데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정확한 도형의 성질과 그 다음에 조건으로 찾아야지. 그치? 아, 겨우 괜찮아지고 있던 나의 멘탈이 긴장하지 마. 넌 안 때리지 내가. 넌 찌르기만 하지. 저는 때려요. 자, 혹시 이 교실에서 재민이가 방금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손? 너 눈빛이 상당히 도전적이다. 너 어제 뭐 했다고? 어제 뭐 했다고? 죽여 씨. 2분 남았습니다. 괜찮나? 할만하니? 이것도 D를 뭐 그치 잘 평행이동 시키면 되고 정팔면체니까 각 면의 모양이 뭔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할만해? 괜찮아? 네. 얘도 이거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지? 이거를 이게 뭐 이렇게 면 안에서 평행이동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는 최대한 이 테두리 안에서 똑같은 도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DB 그건 거구나. 잘했네. 답이 없다. 노답? 아, 원율이 아까 도전적인 눈빛을 봤더니 한 번 더 때리고 싶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여학생의 비명이었어. 아! 아, 웃겨.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내 멘탈. 어머니 상미쌤은 괜찮으셨니? 멘탈 안녕하셨니? 애들 수채 때문에 좀 멘탈 갈리셨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맞아. 유연아 근데 잘했어. 유연이 그때 수영 보충하고 지금 잘 깨 있는 거잖아. 좋았다. 유연이 지금 한 번도 안 졸았어. 그리고 유연이 그거 있어. 그 벽 가까이 앉으면 벽한테 기빨려가지고 그거 있어. 진짜 벽에 실시간으로 기빨려가지고 벽으로 점점 몸까지 빨려 들어가서 벽 기절하지. 어? 그래 맞아 그런 거 같아. 잘했다. 아주 좋네. 나는 낮에 어땠는지 모르니까. 맞아 화요일 때 맞아 성민쌤한테 화요일날 전화 왔었어. 전화 와가지고 유연이 거의 실신해가지고 이 배 벌리고 뒤로 쟤 넘어간다고 막 그러면서 진짜 그랬어. 내가 그때 성민쌤 몇 분 통화했지? 나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와. 인기남이야. 언제지? 화요일날. 야 화요일날 밤 11시 10분에 전화 와가지고 너네가 아마 제일 늦게 간 애가 그 시간에 갔을걸? 그래서 11시 10분에 전화 와서 30분 동안
이야기하셨지. 그러면서 유연이가 거기 가서 자신감, 뭐지, 상대적 우월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야, 너 거기 가서 이거 실신한다. 침 질질 흘리고. 자, 채점합시다. 앞에 1번부터 다 빨리 불러드릴게요. 1번부터 아까 불러간 거 빨리 불러드릴게. 자, 1번에 가다라마, 그 다음에 2번에 5번, 그 다음에 3번에 35, 4번에 3번, 그 다음에 자, 5번에 3번이고요. 6번에 7, 그 다음에 8번에 6, 에? 7번에 6, 그죠? 8번에 3번, 에? 8번에 3번, 7번에 6, 7번에 6, 7번에 6이고, 8번에 3번, 9번에 3번, 그 다음에 10번에 1번에 90도, 2번에 60도, 3번에 45도, 11번에 2번, 12번에 1번, 13번에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7.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가볍게 끝나는 내용이라 두 평면 위치 관계 자체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게 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이 그 중학생 때 그 직선의 위치 관계, 한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 했던 것처럼 그냥 뭐하다, 평행하다, 만난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요렇게 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그리고 자, 그 뭐 중에서는 좀 봐야 될 게 있냐면요, 만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그때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위치 관계 중에서 좀 특수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요거 하나.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왜 두라고 했지? 자, 평면을 표현할 때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고, 간지러.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랑 수직이야. 자, 이때 알파랑 그 다음에 감마랑 평행하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네? 잘 생각해봐. 평면이 하나 있다고. 평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평면이랑 수직이야.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랑 수직이야. 그러면 알파랑 감마랑 평행이다. 맞아, 틀려? 자, 마지막 기회야. 처음이요? 틀렸다. 야, 네, 이렇게 물어볼게. 네 이름 박민재야? 아니요. 박민재 아니라고? 그랬더니 네가 뭐라고 해? 아니, 맞아요. 이런 씨. 자, 알파랑, 근데 이게 잘 틀려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틀리는 거라 요거 하나 정도는 평면의 모양을 알아둬야 했고, 요 모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 평면 알파가 자, 요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평면 베타가 요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고 봅시다. 이렇게 돼서 얘가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수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베타랑 그 다음에 알파랑 수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다시 뭐 하는 거냐면 베타랑 감마랑 수직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 베타랑 수직인 평면을 옆으로 깔아주게 되면 그러면 알파랑 감마랑 뭐하다고 할 수 있다?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수직을 옆으로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아서 수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독서실 칸막이처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요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얘가 이게 감마고 여기가 수직,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 요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럼 이때 베타랑 감마도 뭐가 돼요? 수직이다라는 게 성립해요. 하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알파랑 그 다음에 감마는 평행이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요렇게 튀어나오는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나가는 모양. 이런 식으로 평면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요 수직 관계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고, 그리고 자, 뭘 하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세 평면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최대 개수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게 세 직선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일 때에는 7개입니다. 그죠? 뭐였냐면 직선 2개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그릴 때 이미 그려져 있는 직선 2개가 만나도록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직선 3개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몇 개예요? 7개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평면을 3개 그었을 때 이때 공간을 나눌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몇 개냐면 8개다. 그게 얘다. 알아둬라. 알겠습니까? 위층에 4개 생기죠. 위층에 4칸막이 생기고 아래층에도 4개가 생기게 돼. 그래서 얘는 공간을 총 8개로 분할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보기가 나와 있어요. 바로. 그래서 18번에 있는 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평행 같은 경우는 방향이 고정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되지 않아요. 직선이랑 평면이랑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는 직선을 이렇게 띄워놓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항상 한 바퀴 돌려도 평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른 아이와의 위치관계를 물어볼 때는 이 직선이 뭐한다? 회전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가 정도는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한 직선이랑 한 직선이 평행해요. 또 이 직선에 다른 직선도 평행해. 이랬을 때 이 두 직선이 평행하냐라고 물어보면 꼬인 위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직선에 노란색에다가 흰색이 수직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에다가 파란색이 또 수직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때 파란색과 흰색이 수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 괜찮아? 얘가 만나지 않는 평행하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직이다가 아니죠. 수직은 됩니다. 수직은 되게끔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파란색과 흰색이 평행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돌려다 보면 이 경우에는 평행하다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회전이 가능하다면 회전을 시켜보시면 되고요. 평면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평면 알파가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와 잘리면 이게 이렇게 저거 아니 무슨 틈만 주면 이렇게 저기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한단 말이지. 너네 원피스 봤니? 미호크야. 잘 모르는구나 너희. 아무튼 그래. 그래서 평면은 끝이 없다. 쭉 뻗어나가는 거야. 직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면을 회전시키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요. 자, 여기 뒷장에 여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몹시 중요함. 여러분이 내년에 논술을 하게 되면 요즘에 그 기하 쪽에서 논술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과거에는 2차 고선의 정의와 그 다음 벡터 이쪽이 많이 나왔는데 벡터는 여전히 많이 나오지만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게 요즘 많이 나와요. 정사형도 아니고 그냥 정의대로 이 이면 각을 구하는 거. 두 평면이니까 면이 몇 개지? 면이 2개야. 그치? 그래서 미안하다. 자꾸 재민이가 이거 보고 드립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스스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면 두 명각 아니에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 미안하다. 제 마성에 빠져들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제가 친 적이 없는데.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 이게 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되게 맞았어요. 네가 쳤잖아 뒤로. 야, 네가 이렇게 쳤. 다가 잘 들어. 너 만약에 지금 거짓말하면 내가 다 치울 거야. 이제 평생 없앨 거야. 네가 쳤어 안 쳤어? 제가 쳤고요. 안 맞았어요.
사실 우리 재민이는 이거 하나만 없애도 말 잘 들어. 재민이 하나 던져줄까? 싫어. 거기까지 안 날라가. 자, 그래서 이 두 평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면각을 다룰 때 얘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대충 다루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다뤄가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무 원칙대로만 한다고 해서 각을 무조건 구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약간 이걸 할 때는 얘도 같이 필요해.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평면 알파랑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공간에서 각을 구할 때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수직관계가 필요해요. 이 수직관계는 왜 필요하다고 했냐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가 뭐냐면 수선의 길이입니다. 수선의 발은 항상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틀어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길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두 평면에 뭐가 필요하냐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두 평면에 교선이 필요합니다. 이 교선을 뭐라 하냐면 자, 이면각의 변이라 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평면의 교선에 대해서 이면각의 변 1번 위의 뭐냐면 글씨가 오늘 왜 이러니? 위의 한 점에서 1번의 수직이고 두 평면에 각각 직선을 그어요. 수직인이 맞지? 한글을 못하니 이제 수직인 두 평면에 각각 직선을 그어준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평면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띠리리리링 따라라라라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평면 알파고 여기가 평면 베타다 라고 했을 때 네가 와서 설명할래? 맞아, 너 나랑 그림 배틀 뜨기로 했잖아. 겨울방학 때. 언제 할 거야? 저는 아무 때나 합니다. 오케이. 좀 이따 보자. 자, 여기에 두 평면의 교선. 이걸 뭐라 하겠다? 이면각의 변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어디라는 거냐면 이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좀 자유도가 생기지. 아무 데나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위에 한 점, 교선 위의 점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이 점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길이를 다루기 편한 쪽으로 각 점의 위치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잡아서 결국 하겠다는 게 뭐냐면, 1번의 수직이면서 두 평면에 각각 직선을 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면 알파에다가 요렇게 하나 그었을 때, 자, 공간의 수직을 표현할 때는 보는 방향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니까 수직인 아이들과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평면 베타에 대해서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 이때 누가 수직이다? 요거 두 개도 수직이다. 수직일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각각 평행한 방향으로.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 두 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 생기는 요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에 각각 수직인 것도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이 각의 크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어요? 봐봐.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 얘가 절대 뭐는 아니겠지? 90도는 아니겠지. 그치? 근데 내가 이 노란색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수직인 게 없다면, 얘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 파란색과 일치하는 모양까지도 돌려볼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노란색과 빨간색 이런 각 90도다? 말이 안 된다고. 두 평면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지 않는 그림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평면을 어떻게 놓고 보더라도 항상 일정한 각의 크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과 노란색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과정에 의해서 얘를 구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위에 한 점이든 여기 위에 한 점이 아무데나 한 점 잡은 다음에 여기서 반대편에다가 나머지 하나의 직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가져오는 요 각을 두 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해서 이면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노란색을 잠깐 여기다 그으려고 하는데 졸아가지고 이쪽 위로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루는 각이 평면이 이루는 각과 다른 각을 가지게 될까? 그렇지 않다고 어차피 뭐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이 노란색을 다시 뭐 해야 돼? 만나게끔 평행 이동을 시켜야 돼. 아니면 이 빨간색을 다시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길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면 AFGD, AFGD 얘랑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FG를 이면각의 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FG에 대해서 지금 수직인 애들을 각각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이때 AF랑 그 다음에 누구랑 이루는 각을 구하면 AF랑 FE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그게 여기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고. 알겠습니까? 재민아 몇 도야? 45도. 오, 뭐고? 자, 21번 하나 보실게요. 21번. 여기는 몇 개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그냥 대뜸 풀러가면 너희가 좀 어려워할 거야. 그래서 몇 개만 좀 풀고 가자. 진짜로 이렇게 하면 수특을 조금 더 줘야겠는데. 호호, 하하, 헤헤. 다른 방법이 있지요. 있긴 뭐가 있어, 이씨. 자, 뭐 하려는지 까먹었다. 자, 194번. 그림 그릴 동안 빨리 어떻게 풀었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오. 에이. 응? 다양히 민관생 안 보고 싶다고? 아니 무슨 아까 누가 그랬는데? 준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케이, 접수. 민관생 오늘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이 준우가 그렇게 뭐 함했다고 꼭 전해드릴게. 어? 준우 이렇게 본인에게 포커스가 집중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한다고. 응? 아니야. 준우 부끄럼쟁이라 그래. 준우가 살면서 누구한테 지적당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맞지, 준우야? 그렇지. 준우 다리 길고 왕발이지. 준우 키 더 클걸? 발 크기 보면 키가 더 클지도 몰라. 너 발 몇이야? 너 220이지? 215? 230? 다 컸네. 언니리, 너 발 사이즈 몇이야? 220이지? 215? 260 빼기 40. 맞지? 맞지? 255. 다 컸어, 나도. 220이지. 거짓말. 진짜로? 쟤도 못 믿잖아. 크게 신어서 25 아니야? 나도 크게 신으면 60인데? 자, 보자. 문제 좀 읽어보려고 시간을 드린 거고요. 자, 보세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PAB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AEFB야. 그래서 AFB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개가 이루는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잘 보자. 여기에서 내가 이 모서리 위에다가 아무거나 한 점을 잡을 건데 잡아서 여기에 수직하게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수선의 수직인 직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빨간색 편면에서 어떻게 긋더라도 길이가 2인 게 굉장히 간단하게 구해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수직이면서 이 파란색 부분에다가 긋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뭐 하기 좋은 쪽으로 구하자? 구하기 편한 쪽에다가 점을 잡자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에 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그러면 얘는 노란색 길이를 구하기가 편하다는 얘기겠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렸을 때 결국 우리가 보낸 각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걸 구해야겠다? 이 노란색에 대한 것을 구해줘야겠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보통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노란색을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이 어디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걸 구하고 싶다 이거야. 괜찮아? 자, 이때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 뭐냐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푼다면 그냥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 높이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정사각뿔에 대해서 높이만 구해보시면 되겠고 나한테 구하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이 각이랑 위로 연장시켜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 각이랑은 더해서 파이가 되는 관계지. 맞습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 한 변 길이, 여기 중점까지 여기 밖으로 그어진 이 길이가 한 모서리 길이 절반이니까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얘가 1이면 이 노란색은 정삼각형 높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 내가 원하는 각에 대해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 했을 때 사인 뭐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얘가 루트 3분의 1이다 이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루트 2, 즉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요 각에 대한 거 둔각이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줘야겠다. 오케이? 괜찮아? 어디서 구할 때? 자, 여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구하실 때는 얘가 지금 여기가 알파인 거잖아. 둔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까지. 항상 사인 가지고 코사인 구하실 때는 부호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겠다. 자, 이런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여기 23번, 24번, 25번이 있는데 23번 비슷해요. 23번 비슷한 문제고 23번이랑 25번이랑 다소가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그림만 구체적으로 뽑아서 그리는 과정을 좀 거쳐주시면 좋겠다 이거고요. 자, 23번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 AG를 기준으로 AFG랑 그 다음에 AHG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G를 이면각의 변으로 봐야겠죠. 그죠? 이걸 이면각의 변으로 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각도를 구하기 편해야 하는데 수직인 걸 그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걸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가 A고요, G고요, F예요. 그쵸? 근데 봐봐. 내가 여기 위에 한 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걸 그었을 때 길이를 뽑기 편한 점은 어디다 점을 설정했을 때겠어? 그 수선이 어디를 지날 때? F를 지날 때로 설정을 해줘야 그래야 이거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죠? 아무 때나 막 잡아서 내 맘대로 길이 구하시면 나머지 길이를 뽑을 수가 없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면각의 변 위에 한 점을 설정할 때는 길이를 구하기 편한 쪽으로 구할 수 있는 쪽으로 점을 설정을 해주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때? 나 좀 똑똑해 보이지? 25번 몇 번이냐면 큰 번호 25번이요. 198번
근데 이거 지금 들을 때는 좀 알겠다 싶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짚어주면서 설명하니까 괜찮은데 이거 다음 주까지 묵혀놓으면 얘 또 모른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너네 저번 겨울방학 때 기억나시죠? 오면 오전에 수업할 때 저녁 수업 거 제출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저녁 수업 때 오전 거 걷어가지고 제출해 검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하 숙제 미루지 마시고 꼭 다 해오셔야 됩니다. 일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다른 반은 다 지금 원래 토요일까지 해서 안 되면 그러면 다 남겨서 시켜서 보낸단 말이야. 알고 있어? 다른 반 다 남겨서 시켜서 보낸다고. 재동원을 부르거나. 재동원 입장에서 나는 굉장히 편하죠. 왜냐면 난 학원에 맨날 있으니까 진짜로 재동원이 난 더 편한데 너희는 편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꼭 해오세요. 이 정도도 안 하면 진짜 솔직히 할 말 없지. 요렇게 하나 있고요. 재민이한테 빌려고 했어야 되는데. 요렇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에 대한 평면과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에 대한 평면에 대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무엇을 구하고 싶다?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정사면체라 어차피 이 길이랑 같고요. 이 노란색이랑 여기 노란색 길이가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잡아도 괜찮다는 얘기야. 어디에 대해서는 이 점 P에 대해서는 길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 어디 잡아서 중점 잡아서 보자 이거지. 중점. 됐나? 중점 잡아주시면 이 중점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랑 그래서 이 파란색 두 개가 이루는 뭘 구하고 싶다? 각을 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괜찮아? 그럼 얘는 한 모서리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 모서리 길이가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2면 이거 한짝은 1이겠네, 그치? 한짝은 1이고 그래서 여기 이 삼각형, 이거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 안에서 길이를 뽑아주시면 돼. 다음 시간 정도에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정사면체 기준으로 이 점이랑 그다음 여기 중점을 잡았을 때 얘도 꼬인위치고 얘도 꼬인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꼬인위치와 꼬인위치에 대해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애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가 얘랑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쪽 변에 수직이다 이런 게 성립해. 이걸 뭐라 하냐면 공통수선이라는데 요거 공통수선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 A고 M이고 여기가 누구다? D다 라고 해서 AMD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A, M, D 그 다음에 뿅뿅뿅 해서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P다. 여기가 어디다? Q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MP에 대한 길이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니? 네.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구하셔도 되겠죠. 요거 가지고 요거는 구할 수 있다면 바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 길이가 2다. 그래서 AM의 길이도 알 수 있죠. AM이 편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AM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와 높이와 같으니까 얘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대 몇 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라. 그래서 이 노란색 길이가 2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죠?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26번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덧셈 정리 써있는 거는 뭐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유형 6으로 갑시다. 이거 어디야? 어디 아파라. 이제 여기 뒷부분은 조금 쉽습니다. 어디냐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여기인데 딱 10분만 설명하고 10분 갖고 되려나? 잠깐만 잘못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나도. 자, 여기 유형 6에 요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형 6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다 라고 해서 포함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요게 한 직선과 한 평면이 주어져 있을 때 평면이다 평면. 한 면이 아니라 평면이라 쭉 가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요러한 관계 있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뒤에 유형 7로 가서 이건 그냥 읽어보고 그냥 IQ 테스트스럽게 판단하시면 돼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요 직선하고 평면에 대한 각을 구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거야. 이거 되게 간단해. 일단 첫 번째 1번 똑같이 뭐가 존재하도록 직선과 평면이 만났을 때는 교선은 포함되는 경우밖에 생기지 않고요. 교점이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선이야. 직선 위의 한 점에서 뭘 그어주냐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팔 아파. 그래서 얘가 이런 직선이나 이런 각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저기 뒤에 쥐새끼 한 마리 있다. 자, 여기다가 평면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요 삼각형 요렇게 연결했을 때야. 그리고 요 표현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언제 쓰는 거라고 했냐면 어떤 선과 선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면과 수직일 때는 이 오른쪽 끝을 허공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면하고 평행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 요 바닥에 꼭 교점을 끼고 있는 요 각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요. 세 개 다 보면 이면각이 좀 준비 과정이 좀 귀찮고 어쨌든 교선, 교점, 만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수직 관계로 인해서 각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 보는 방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의 각이 측정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슈? 자, 그래서 얘네 문제 하나만 후딱 보고 가면 됩니다. 없는데? 보여줄 게 없는데? 29번이나 한마디 해볼까요? 아니 29번 안 해. 30번을 그 뒤에 걸 얘기하고 나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형 8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자료로 드릴게요. 이런 거 증명 다 하면 우리 못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요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증명이랑 같이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뭘 가지고 판단하는지 그거 표시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이거 첫 번째 직선이랑 평면이랑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때 직선과 수직이 평면이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이 평면이랑 수직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세 봐라. 이쪽에다 이렇게 긋든 아니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긋든 아니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그어놓든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더라도 멀찍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정립면체 같은 경우에 이 기둥 세워져 있으면 얘는 밑에 있는 면에 있는 모든 모서리 항상 수직이다. 이런 걸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자, 한 직선에
수직인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으로부터 결정되는 평면은 그죠? 한 직선의 수직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수직이래.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요렇게도 수직이래. 괜찮아? 이렇게 되면 이때 이 노란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요 평면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해서 얘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요 평면 자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냐면 얘네 둘이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수직인 걸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수직이 각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직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직 관계를 내가 매번 다 써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nope, 그렇지 않아. 이것만 되면 얘도 자동으로 수직이야 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 삼수선이라 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 시간에 삼수선 정리를 지금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서 그거를 여러분이 외워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증명하시오는 안 해도 됩니다. 증명하시오는 안 해도 되고 공통수선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삼수선에 대해서 문제를 막 많이 풀어오라고 하지 않을게. 딱 기본까지만, 기본 문제까지만 찔끔만 풀어오라 할게요. 찔끔만. 그러면 216번이 딱 되겠죠? 원래 오늘 228번까지는 해야 되는데 216번까지만. 야, 그리고 오늘 숙제할 시간 따로 안 줘도 많이 했다. 그렇지 않아? 맞습니다. 아, 비타민 사라질까봐? 아니에요. 아, 잘 참았다. 어우, 할 뻔했네. 자, 봐봐. 삼수선이 있는데 별표 100만 개짜리입니다. 삼수선의 정리는 수선이 몇 개 있다는 거냐면 3개 있다 이런 건데 보여주는 과정이 사실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지금 뭐 그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성질은 아니에요. 근데 3개 다 같이 보여줄게요. 보세요. 두 가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작이 이거야. 자, 평면 알파가 있어요. 평면 알파가 있어요. 똑같이 자, 여기 알파에 수직인 직선 L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수직이다인 직선 L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점 위에서 뭘 하나 잡을 거냐면 A를 하나 잡아.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거든. 근데 둘이 똑같아 진짜로. 이 평면 위에 누가 있냐면 직선 M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 여기도 M이 있어. 등장인물의 점은 시작은 두 개밖에 없어. 여기에 A에서 출발할 거냐 아니면 얘가 평면과 만나는 요 점을 O라고 하죠. 그냥 O라고 해서 이 O에서 출발할 거냐 두 개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공통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 평면 알파와 그 다음에 직선 L이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파 위의 직선 누가 있는 거냐면 직선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요점을 O라고 붙여. 그래서 L과 그 다음에 알파의 교점을 O라 하고요. 그 다음에 L 위의 점을 A라 잡아줍니다. 아, 이러면 준비가 끝났어요. 볼까요? 첫 번째. 직선 L에서 어디다가 수선의 발을 그을 거냐면 직선 M에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그어 볼 거야. 오케이? 얘는 이렇게 그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노란색 여기에서 어디다가 이 직선 M에다가 요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보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결론은 뭐냐? 얘랑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을 뭐라 할 거냐면 여기를 P, 여기도 P 이렇게 잡을게요. 결론은 O랑 A랑 연결했을 때 얘가 마찬가지 수직이다 라는 게 결론이고, 똑같이 여기서 수선의 발 그었을 때 누구랑 A랑 P랑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때 A, P랑 누구랑 M이랑 수직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파란색이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뭐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 일단 평면이랑 수직인 직선이 하나 주어지면 이 수직인 직선 위의 점에서 아무데나 어떻게 하더라도 수선의 발을 내 맘대로 긋더라도 자동으로 수직관계가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나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긋든 아니면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긋든 어쨌든 수선의 발을 뭐하게 되면 그어주게 되면 나머지도 따라서 뭐가 보장이 돼? 수직관계가 보장이 된다. 이걸 우리가 삼수선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수직관계가 있어야 각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 일일이 수직이라는 걸 보지 않아도 당연히 수직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야. 증명은 되게 간단해. 둘 다 결도 비슷해. 봐봐. 첫 번째 공통조건부터 써볼게요. 첫 번째로 1번. 직선 L이랑 평면 알파랑 수직이라 했기 때문에 둘 다 이 L이라는 직선과 누가 수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냐면 M이라는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빨간색에서는 누구랑 수직이라고 볼 수 있냐면 자, AP와 그 다음에 M과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노란색에는 OP와 그 다음에 M이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괜찮아요? 주인공이 누군 거냐면 M이 주인공이야. 왜냐면 이때 직선 L과 AP라는 아이는 직선 L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AP가 이렇게 여기서 봐야겠죠. 직선 L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P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이때 직선 M은 누구랑 수직이냐면 얘랑 얘로 이루어진 평면의 수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괜찮아? 얘랑 수직이에요. 얘랑 수직이야. 근데 L과 AP는 어디에서 만나? L과 AP는 A에서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뭐라고?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 존재하면 이 두 직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이 누구랑? 요 직선과 수직이다. 이거예요. 즉, 요거 때문에 요 평면이랑 직선 M이 수직이다라고 보게 돼. 즉, 누구랑 수직이라는 거냐면 얘가 평면, 누구랑 수직? 평면 P, A, O랑 수직이다. 요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M이 누구랑 수직이니까 P, A, O랑 수직이니까 P, A, O에 포함된 모든 직선하고 직선 M은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빨간색에서는 결론이 M이란 아이가 누구랑 수직이다? OP와 수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도 비슷해. 밑에 노란색에서 봤을 때 지금 OP가 M이랑 수직이야. 그럼 얘를 한 번 더 써줄까? 1번 L과 M이 수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주인공이다? M이 주인공이야. L하고 OP하고 M이랑 수직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자 L과 OP를 봐요. L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OP가 여기 있죠. 맞아요? 그럼 둘 다 어디서 만납니까? O에서 만나네. 만나. 그래서 얘는 M이란 아이가 누구랑 수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PAO 요거랑 수직이란 얘기야. 그래서 똑같이 뭐가 돼? 평면 PAO랑 수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이유로 M이랑 요 평면에 포함된 아이랑도 수직이겠다. 즉 AP랑 수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삼수선 중에서 두 가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벌레? 버려. 개구쟁이네. 솔민이 정색하는 거 봐. 진짜 싫어하는 거 봐, 벌레. 솔민아, 은우한테 잘 지켜달라고 해. 내가 봤을 때는 은우가 널 지켜줄 수 있어. 네? 솔민이 정색해, 너무. 은우야, 내가 솔민이한테 네가 솔민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켜달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솔민이 정색했어. 네? 이런 효과음과 함께. 자, 보자. 얼굴이 안 빨개지네. 준우 이거 했으면 준우 로켓 발사돼서 하늘로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두 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입체에서 우리가 길이나 각 이런 것들을 구하고자 할 때 수직 관계인 모서리, 항상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냐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하나 잡으시고 그 직선 위에서는 아무렇게나 수선의 발을 그어도 나머지 하나도 따라서 수직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 평면이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직선이 뭐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번 A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그으면 마찬가지인 거야. 만나는 점이랑 여기가 수직 이런 게 보장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평면이랑 수직인 직선이 존재하면 이 수직인 직선 위에서 아무렇게나 수선의 발을 그어도 나머지 하나가 수직인 게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한 개의 삼수선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자, 평면이 이렇게 알파가 존재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평면이랑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걸 가지고 시작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자, 얘는 O, 그 다음에 A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 그은 걸 P, 여기다 수선의 발 그어서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 그림이랑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랑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제일 큰 차이가 여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직 기호랑 왼쪽에 있는 왼쪽이죠? 미안. 왼쪽에 있는 수직 기호랑 오른쪽에 있는 수직 기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 수직은 누구랑 누구가 수직인 걸 나타내는 거냐면 AO와 OP가 수직인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평면과 평면의 수직이 아니란 얘기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직각삼각형을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뭐 책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바닥면에 삼각형이 이렇게 여기 모서리 수직이잖아. 그지? 이 모서리가 수직이란 얘기지 얘가 바닥이랑 수직하게 서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이라고. 알겠어? 세 번째 삼수선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띡 놨는데 얘가 기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직각삼각형이 어떤 한 직선을 기준으로 두 변이 얘 각각 수직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이 AO라는 모서리 자체가 알파랑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삼수선의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인 게 아니라 나머지 수직 관계들을 통해서 이 직선이 평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솟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 번째 삼수선이고 이걸 써야 되는 문제가 잘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애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평면에 포함된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었을 때 두 개를 연결한 아이는 이 직선이 포함된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왜 중요하냐? 얘를 통해서 AO가 바닥면과 수직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바닥면에 놓여있는 이런 직선하고도 AO도 뭐가 되겠죠? 수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 봐야그러면 이렇게 그은 거랑 수직 이런 게 되겠다. 여기서 삼수선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보여주는 과정은 AO랑 그 다음에 OP랑 수직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냥 써줄게. 자, M이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P랑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M이랑 누구랑 수직이냐면
OP랑 수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누굴 얘기할 수 있냐면 M이랑 그 다음에 평면 누구 PAO랑 수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이 두 개가 수직이면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누가 수직이다? M이 수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AO랑 누구랑도 수직이다? M이랑도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거든. 괜찮아?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누가? 이 직선 M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AO랑 M도 뭐라고 볼 수 있겠지? 수직이라 볼 수 있겠지. 이거는 얘가 바닥이랑 수직이란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직선과 AO가 수직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결론은 어디서 들어가는 거냐면 AO랑 M이랑 수직인데 AO랑 OP도 수직이다. 이렇게 잡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AO랑 그 다음에 OP 그 다음에 M이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보는 것은 이 M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 여기 있는 OP라는 직선이 이 선분이 어디서 만나요? 점 P에서 만나. 괜찮아? 그러면 이때 이 M과 그 다음에 OP로 인해서 얘랑 얘로 인해서 결정되는 평면이 누구인 거지? 평면이 알파인 거지. 맞아요? 근데 AO는 얘랑도 수직이고 AO는 얘랑도 수직이니까 이 둘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 즉 알파랑 AO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천천히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쓴다고 니들이 바로바로 안 보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알겠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쓰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게 학교에서 내신 기준으로는 수행평가 같은 거에다 삼수선 증명해라 이런 걸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용으로 하나씩은 알아두시고 삼수선의 그 과정 자체랑 어떻게 쓰는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을 좀 해드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삼수선 문제 중에서는 하나만 풀 건데 어디냐면 41번 하나만 풀고 그 다음에 가입시데이. 두 개 풀어야 된다. 공통수선 하나 있다. 나도 그런 말 하고 싶다 이거. 힘들어 죽겠네. 41번. 야, 이 정도 숙제면 너희 토요일까지 세울 수 있겠지? 이거 진짜 이거만큼도 안 하면 진짜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 배신이다. 괜찮아. 나 오늘 배신 많이 당했어. 내가 아침에 10시에 오면 일찍 오느라 힘들었지 하면서 커피도 사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대기도 하고 있고 한데 어제 같은 것들 삐뚤어질 테다. 자, 여기에 중점 M을 잡아 뿅뿅뿅뿅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M이랑 H랑 자 요렇게 연계를 두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 A에서 이 파란색에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그어준 다음에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길이가 어디냐면 이 아이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표현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요렇게인데 이걸 무슨 수로 구하냐 했을 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뭐라는 거지? 수직이라는 거지. 얘가 수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삼수선 때문이다. 얘가 지금 자 시작은 이거죠. 이 모서리 자체가 바닥면이랑 수직이야.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어디다가 수선을 바를 그땐 자동으로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고. 그래서 자 이거 구하실 때는 바닥면을 좀 그려주시면 되겠죠. 바닥면을 뿅뿅뿅뿅 했을 때 여기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지금 뭐 했단 얘기야? 수직 관계 요렇게 그어줬단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각이랑 같은 거니까 얘네 삼각비 정확히 닮음으로 바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1대 2대 몇? 루트 5 맞나? 그럼 여기도 1대 2대 루트 5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니까
요거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 곱하기 2다. 요렇게 바로 표현이 되죠. 알겠습니까? 괜찮아. 다시 봐야 된다. 이거 그냥 써놓고 넘기면 몰라 니네. 내가 쉽게 푼다고 니네한테도 쉬운 게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수는 그래서 수직 요 느낌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33번 찐막. 나 마지막이라고 아직 말한 적 없어. 33번 찐막이야. 후! 가자. 33번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꼬인위치에 있잖아요. 두 모서리가 꼬인위치에 있을 때 꼬인위치에 있는 두 모서리 사이에 모두 수직인 선분을 우리가 공통수선이라 하고요. 이 공통수선이 가지는 의미는, 기하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위에 여기 있는 요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에서 G로 가는 요 직선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랑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수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직선 위에 한 점과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선분 길이의 최소값이 요 공통수선에 해당합니다. 뭐 여기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잘라놓고 생각해보면 수직관계가 성립하는 순간이 가장 짧겠다. 그래서 이 공통수선이 가지는 의미는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 무엇이 거리가 최소화될 때, 또는 한 점씩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선분 길이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직각삼각형 하나 볼 수 있고,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서 이 방향에서 직각삼각형 하나 잡아주시면 그러면 닮음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란 얘기지. 요렇게 가져오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가로변에 중점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쪽 변으로 수선해발 요렇게 잡아서 요 빨간색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게 요 그림에서 원하는 공통수선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숙제 주말까지 안 내시면 진짜 제 인간성을 보게 될 거예요. 메롱. 숙제는 216번까지입니다. 216번까지. 수특 과제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수특 과제 일단은 포물선 풀어오시고, 알겠죠? 예? 오늘 가자마자 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미적분 하다가 머리가 안 들어간다, 머리 지날 것 같다, 그럼 그때 기회를 잠깐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번 수치가 어렵잖아. 안녕, 잘 가. 나는 불교에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너의 시작점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에 의미가 없어. 아, 야, 과제 덜한 사람 나한테 와서 빨리 과제 일정 제출해.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여기다가 이거를 이동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요. n을 이동시켜야지. 얘가 아니면 얘를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럼 m을 지나면서 AD의 수직인 선분을 그으면 되겠지? CN을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 이해됐어? AN의 중점을 잡았을 때